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그저 강사의 해설 강의를 시청하며 와, 이거 정말 대박인데? 하면서 감탄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 어디서 막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도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또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정말 수능장에서도 내가 풀 수 있겠지. 바로 그 지점을 잘 찾아내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방학이라 한창 개념 또는 기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출을 분석한다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고3 때는 마찬가지였었거든요. 3, 4등급일 때는 기출을 보고 처음에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도저히 못 풀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저 해설에 있는 풀이를 외우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풀이를 따라 적고 외운다고 해서 그게 완전 내 걸로 체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공부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느꼈던 점은 이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할 때 그저 해설을 보고 풀이를 따라 적고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고의 흐름을 점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냥 모르겠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 포인트에서 막힐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해설을 보고 나서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문제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이랬다면 내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면 실전이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제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거 2, 3학년도 6평 22번 문제인데 당시에 정답률이 2%였어서 최상위권 빼고는 거의 다 틀렸던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비주얼만 봐도 어때요? 이 박스 안의 조건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루트가 있는데 막 안에 절대값이 들어있고 gx 말고 gt도 있고 어떨 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어떨 때는 또 존재하지 않고 그런 t가 마이너스 3이랑 6 두 개뿐이라니요. 혹시 이 문제를 바로 풀지 못했다면 나는 어디서 막혔는지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그냥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보자마자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바로 해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실력이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무슨 문제인데? 라는 태도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극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잠시 잊고 평소에 우리가 극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루트 안에 절대값이 들어있다라는 표현만 보고 당황하기보다는 평소에 극한 문제를 보고 나는 어떤 행동들을 했지? 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분모도 0, 분자도 0이기 때문에 루트가 포함된 0분의 0꼴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3, 6이라는 특정 t 값을 제외하고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루트가 포함된 0분의 0꼴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루트가 포함된 0분의 0꼴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유리화를 해서 쉽게 풀었다면 여기 22번 문제에서도 어려워서 포기하더라도 일단 유리화는 한번 해보고 나서 포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문제의 첫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일단 어떤 주제의 문제인지 생각을 하고 그 주제의 쉬운 문제를 풀 때 평소에 내가 했던 행동을 하자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리화를 했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루트의 경우 마이너스 3을 먼저 집어넣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혹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막혔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극한을 이렇게 바꾸는 건 쉽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극한 자체에서 생긴 게 아니라 GT라는 대상에 대한 거부감에서 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함수 안에 x 말고 다른 문자 t가 들어있는 것부터가 거부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극한만 놓고 봤을 때 GT는 사실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x가 아닌 다른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면 혹시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어때요? GT는 잠깐 옆으로 빼놓고 지금 핵심은 절대값이 포함된 극한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때요? 그럼 t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값이 포함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어때야 할까요? 우선 분모의 0 인수가 2개니까 분자도 당연히 2개 이상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x 플러스 3 인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fx를 x 플러스 3, x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래의 식처럼 절대값을 쪼갤 수 있고 그러면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문제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와도 어때요? 처음 상황보다는 훨씬 간단해진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t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때요? 지금 gt가 0이 되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gt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랑 6분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문제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러면 처음 박스 조건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정말 간단해졌죠. 만약 문제가 이 정도였다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풀만 하지 않을까요? 아마 3, 4등급 친구들도 이 정도 문제라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미지수 a, b, k의 값만 찾으면 끝이라는 건데 지금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3이랑 6에서만 0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음수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k인데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값은 3 또는 음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양수 부분에서는 우선 x 플러스 a의 경우 지금 a가 양수니까 양수 x의 값을 넣어선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0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옆에 x-b 플러스 3을 보면 b-3이 근이라는 건데 지금 조건에서 b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양수인 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양수인 근은 무조건 6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b-3이 6, 즉 b가 9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선 근이 b-k, 즉 9-k가 되는데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때요? 그러면 9-k가 값이 6보다 더 커져버려서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는 조건에 또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k가 3이어야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x가 0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써주면 a까지 구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g4의 값은 1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설을 이해만 하고 끝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정말 올리기 위해선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을 해두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풀 때 또 그 내용을 의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면서 막힐 수 있는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문제의 첫인상만 보고 포기했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포기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어떤 주제의 문제인지 생각을 하고 그 주제의 가장 쉬운 문제를 풀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극한 문제는 일단 부정형을 파악하고 0분의 0꼴에 루트가 있으면 일단 유리화는 한번 해보자. 요게 있었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 함수 안에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면 혹시 이걸 상수처럼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있었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꾸지 못했다면 절대값이 곱해진 형태를 쪼개는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도 미지수가 많아서 헷갈렸거나 k가 두 케이스로 나뉘는 부분에서 헷갈렸다면 3개 이상의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하나씩 차근차근 값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기, 그리고 문자의 범위를 나눠야 하는 상황,
K가 음수 또는 3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케이스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이 문제를 풀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냥 공부한 것 같은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앞으로 다른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도 기존에 정리해둔 이 조건 행동을 의식해서 적용하고 훈련한다면 그만큼 내 수학 실력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설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실전에서 그렇게 풀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떤 지식이 나한테 필요했을지에 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